AI 시대 괴짜와 또라이의 재발견. AI는 넓고 얕은 지식을 통합하는 데 능하지만 깊고 좁은 통찰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미친 듯이 파고드는 직은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오류를 검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AI는 학습된 데이터 중 확률이 높은 평균적인 답을 내놓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또라이라 불리는 이들은 A 다음에 B가 아닌 Z를 떠올리는 비논리적이고 엉뚱한 결합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아웃라이어 데이터는 AI가 흉내낼 수 없는 혁신과 변종의 원천이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 성공의 규칙이 완전히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든지 정해진 커리어 패스, 그냥 성실하기만 하면 미래가 보장되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범생이나 엘리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I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영역, 그리고 그 영역을 지배하는 특별한 존재들이죠. 바로 괴짜와 또라이의 힘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질문 하나,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는 평생 동안 검증된 길로 가라, 남들과는 안전한 길로 가라,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좋은 대학 가서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성공 공식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단단해 보였던 공식이 AI라는 엄청난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AI 시대의 생존 전략은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던 모든 상식을 의심하는 것부터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안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확률 높은 거, 다시 말해서 가장 평균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데 특화된 도구거든요. 평균적인 보고서 쓰기, 평균적인 데이터 분석, 평균적인 디자인 시안 같은 것들이요. 이 모든 평균적인 업무의 효율과 속도에서 인간은 이제 AI의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에 머무른다는 건 곧 대체된다. 바로 이 뜻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바야흐로 평균의 종말이라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평균이라는 개념 있죠? 정해진 틀에 맞춰서 성실하게 일만 하면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됐던 그런 시대 말이에요.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선망하던 그런 엘리트 직업들 있잖아요. 이것도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수만 페이지나 되는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 변호사의 일, 복잡한 회계장부에서 이상한 패턴을 찾아내는 회계사의 일, 또 정형화된 형식으로 기사를 쓰는 작가의 능력까지. 가만 보면 이 모든 게 결국 데이터 속에서 규칙과 패턴을 찾아내는 일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이건 AI가 잠도 안 자고 불평도 없이 인간보다 수천, 수만 배는 더 잘 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모범생의 능력이 더 이상 특별한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그 해답은 과거에 부적응자라고 불렸던 사람들한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상식과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이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스티브 잡스죠. 그는 괴팍한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또라이인 동시에 자기가 꽂힌 기술 하나에 집요하게 파고드는 괴짜의 특성을 모두 가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의 원형 같은 인물이었어요. 여기 이 문장이 스티브 잡스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잡스는 그냥 성능 좋은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대학 시절에 전공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남들이 보기엔 쓸데없어 보이는 서체 디자인 수업을 들었어요. 바로 그 경험이 나중에 매킨토시의 아름다운 글꼴로 이어졌고 기술 제품에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혁신의 시작점이 된 거죠. 모두가 불가명하다고 했던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에 집착해서 아이폰을 만들어냈고요. 기술과 인문학, 효율과 비효율의 경계를 허무는 그의 또라이 같은 발상이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쥐어준 겁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니콜라 테슬라라는 인물도 빼놓을 수 없죠. 그는 살아있을 때 에디슨의 그늘에 가려서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아이디어가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미친 과학자라는 조롱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지 않나요? 그 당시 주류였던 에디슨의 직류 시스템에 맞서서 그가 주장했던 교류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다고 엄청 비난받았지만 결국 전 세계 표준이 됐잖아요.
전기를 선 없이 보낸다는 그의 무선통신 아이디어는 거의 공상과학 소설 취급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스마트폰 통신의 근간이 되었죠. 그러니까 당시의 비정상이 시간이 흘러서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정상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괴짜와 또라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만 합니다. 이 단어들은 더 이상 사회 부적응자를 향한 조롱이나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AI가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인간적인 독창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설명하는 새로운 시대의 용어이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표가 된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유형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괴짜는 한 분야를 미친 듯이 깊게 파고들어서 AI가 놓치는 미묘한 맥락을 짚어주고 방향을 딱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반면에 또라이는 아예 기존의 지도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내는 패턴 파괴자예요. AI가 절대 생각하지 못할 엉뚱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둘은 서로 다른 능력이지만 AI 시대에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괴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AI는 넓고 얕은 지식은 잘 알지만 특정 분야의 아주 깊은 전문성, 우리가 흔히 암묵지라고 부르는 영역에서는 종종 그럴듯한 거짓말, 즉 환각 현상을 보이거든요. 바로 이때 수십 년간 한 우물만 판 괴짜의 직관과 통찰력이 AI의 오류를 즉시 간파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AI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존재, 그게 바로 괴짜입니다. 그럼 또라이는 어떨까요? AI는 철저하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자기가 배운 데이터 안에서 가장 확률 높은 답을 찾을 뿐이지 데이터에 아예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또라이의 가치가 폭발하는 겁니다. 남들이 A 다음에 B를 생각할 때 저 멀리 있는 Z를 떠올려서 그 둘을 연결해버리는 비논리적인 상상력. 예술이든 과학이든 비즈니스든 모든 영역에서 진짜 혁신은 바로 이런 엉뚱한 연결에서 태어나거든요. 이야말로 AI가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인간 고유의 영역인 거죠. 자, 그럼 이런 능력들이 스티브 잡스나 니콜라 테슬라 같은 특별한 천재들한테만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면서 엉뚱한 질문을 던지던 또라이였어요. 하지만 교육받고 사회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정상이라는 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고 그 독창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는 그 답답했던 정상인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던 호기심과 독창성을 다시 깨울 시간입니다. 여기 4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에 왜? 라고 질문하고 당장의 쓸모와 상관없이 순수한 호기심에 시간을 투자하고 남들과는 다른 지식과 경험을 의도적으로 쌓고 또 나와 비슷한 별종들과 어울리면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AI 시대의 대체 불가능한 나를 만드는 로드맵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단계, 비효율성의 수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효율과 생산성을 강요받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건 이제 AI에게 맡겨두면 됩니다. 인간은 오히려 딴짓을 하고 삽질을 해야 해요. 스티브 잡스가 들었던 서체 수업처럼 당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 비효율적인 탐구 과정 속에서 미래를 바꿀 창의성의 씨앗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쓸데없는 취미가 10년 뒤에 어떤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AI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즉 다수가 보는 정보를 학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들과 똑같이 베스트셀러 읽고 똑같은 뉴스 보고 똑같은 유튜브 채널만 본다면 여러분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는 AI의 학습 데이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돼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 역시 AI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갇히게 되겠죠. 의식적으로 나만의 독특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친 역사, 나만 좋아하는 비주류 음악, 난해한 철학책 같은 것들이요. 내게 들어오는 입력값이 독특해야만 나의 출력값도 비로소 독창적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 괴짜나 또라이로 사는 게 단순히 이 치열한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일 뿐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삶의 방식은 우리의 뇌 건강은 물론이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도 아주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경험과 지식은 뇌의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면서 뇌를 더 젊고 유연하게 만들어요. 이걸 뇌 가소성이라고 하죠. 또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정상인인 척 하는 데 쓰이는 그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이 정해준 성공이 아니라 내 안에 호기심이 이끄는 목표에 몰두할 때 나오는 도파민. 그게 그 어떤 보상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삶의 동력이 되어줍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존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정해진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변화를 거부하고 안주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AI가 세상의 모든 평균을 잠식해 들어오는 시대에 평범함은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엉뚱함, 여러분의 유별남, 여러분의 그 집요함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다가오는 시대에 그 누구도, 심지어 AI조차도 대체할 수 없는 당신을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안전하고 평범한 길. 이제는 가장 위험한 길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평균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시대. 살아남는 건 문제를 다르게 보는 괴짜. 틀이 없는 또라이, 세상을 주도할 사람들입니다. 이제 괴짜와 또라이가 세상을 바꿉니다. 평범을